나는 장애인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내 발언이 장애인은 상처받고 혐오 발언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은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무조건 하면 좋은 자원봉사? NO!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원봉사? 예! 안녕하세요, 하얀병로입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 억울하고 화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상대방에게 욕을 시원하게 하면은 기분이 좋아지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하는 사람에게 굳이 가가지고 한 대 더 때려달라고 예수님처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이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자주 있습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정치인이든 지식인이든 물불 가리지 않고 이런 발언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시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비하나 혐오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는 발언입니다. 그래서 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장애인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발언을 했다고 해서 나는 장애인을 비하할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권단체나 주변에서 하도 몰아가니까는 할 수 없이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장애인이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과를 하는데 이 사과가 과연 자신이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알면서 사과를 하는 건지 그 진정성이 의심되긴 합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서로 싸움을 하거나 비난할 때 또 상대방을 욕할 때 전혀 상관이 없는 장애인을 끌어들여 비유를 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어느 정치인은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상대방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지적하기 위해 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장애인을 비상식적인 사람과 비유를 하는 것입니까? 또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한 사람한테 저 사람들도 똑같은 장애인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한 사람들의 형벌이나 죗값을 장애인 만드는 것으로 비유하십니까?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 곧 형벌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느 지역에 특수학교를 세우니까는 지역 주민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편을 들겠다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당신들이 오히려 진정한 장애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곧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장애인이라는 것입니까? 직접적인 주제와 싸움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할 때 장애인을 예를 들고 비하하고 흉내내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싶어서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슨 죄를 져서 그 형벌을 받아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은 누구나 될 수 있고 역사 이래 줄곧 있어왔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서로 싸움을 할 때 뜬금없이 비유하고 비하하는 그 대상이 장애인이 아닌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장애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 예를 들었듯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욕할 때 자주 비유를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한테 웃음거리로 유머 코드로 자주 비유하고 그 흉내를 내곤 합니다. 어느 유머 게시판에 30대 애인이 없으면 2급 장애인이고 40대 애인이 없으면 1급 장애인이란 이런 식의 유머 글이 올라왔습니다. 막 웃기다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1급 장애인이네 이러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문제 삼아 장애인 비하하는 것이라고 글을 올린 사람이 더 장애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장애인을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TV 코미디에서 이상한 문장을 하고 어눌한 말투로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시청자를 웃기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연출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웃음거리로 만들 뿐 아니라 그런 제스처와 모습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이 나가서
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것을 흉내내고 남들한테 웃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옛날에 영구와 맹구가 있었듯이 그냥 짜고 하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냐, 웃길 소재가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굳이 비유하지 않아도 웃길 소재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소재를 개발하고 유행을 만드는 것이 바로 개그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을 흉내내고 비유하면서 웃기려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코미디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를 돌보는 예수님의 기록이 담긴 성경책에 온갖 장애인 혐오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돋보기 위해서 아무 쓸모없는 소경, 안진뱅이, 나병 환자, 문둥병, 난쟁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책의 이런 용어도 전부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권위 있는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이 신자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던 신자들은 또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전하고 이런 발언을 하고 아무 죄의식 없이 장애인이 상처받는 쓰지 말아야 할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혐오인지 모르면서 발언하는 것들이 장애인들한테 상처를 주고 혐오 발언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평소 사람들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정보와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이죠. 기껏 장애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뉴스나 드라마 그 외에 크게 넓지가 않습니다. 이런 얇은 정보가 온통 부정적이고 불쌍한 이미지 투성입니다. 그나마 좀 더 나은 사람은 장애인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찾아보고 공부하진 않아도 뉴스나 SNS에서 무슨 이슈가 되면은 그것을 좀 더 찾아보고 깊이 생각을 해서 내가 무엇이 문제고 내 생각이 그동안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되짚어보는 시간은 꼭 가져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장애에 대한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 것입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장애인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웃기려거나 아니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거나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는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제약을 받는 상태를 얘기하고 그 제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장애인인 것입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훨씬 불합리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장애인을 비하고 혐오하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내 발언이 장애인들한테는 상처를 주는 발언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고 짚어보고 알아보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 그동안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말을 안 남겼는데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은 다음주에 더 생각하고 고민하는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